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경희대학교 구강암혈문외과의 홍소옥입니다. 오늘 치과에서 활용 가능한 보톡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의 연간 13%가량 고성장하는 시장입니다. 2020년 기준 전체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50억 달러 내외로 추정이 되며 국내에서는 약 한 1,400억 이상의 규모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용 목적 이외에도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처방은 전체 톡신 시장에서 45%에서 50% 정도로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50에서 55% 정도는 치료의 목적으로 처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25세에서 39세 여성 수는 3,300만 명으로 이 중 톡신을 경험한 숫자는 한 200만 명, 한 6% 정도밖에 이제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톡신과 좀 아주 친해져야 합니다. 보톡스를 전신의 다양한 적응증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989년에는 사시치료 제로 이제 처음 FDA 승인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아주 다양한 적응증이 또 추가가 되었고 경북은 긴장 이상증 치료 외에도 다양한 어떤 미용 목적 치료의 적응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FDA에서 승인한 치료 외에도 또 다양한 치료 적응증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지 분비가 너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겨드랑이나 손 또 발에 다한증을 보이는 경우에도 저희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대머리에서도 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보는 얼굴 외상, 즉 안면부의 열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톡신을 24시간 내에 주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상처가 많이 작아지고 이제 커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상처 주변부에 이제 반대로 당기는 힘 때문에 상처가 커지게 되는데요. 상처 주변부에 보톡스를 주입하게 되면 이 당기는 힘이 약해져서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또 결과적으로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의 증식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상처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구내염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구강내과와 치주과에서 장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환자입니다. 근데 이 환자는 이제 바이옵시를 했는데 Erosive Lichen Planus로 진단이 되었고 보툴리눔 톡신을 주입하고 나서는 한 3주 후에 아주 통증과 이제 구내염이 크기가 많이 줄어든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치과에서 흔히 접하는 이갈이 환자, 또 턱관절, 근막통통 증후군 환자, 침샘, 3차 신경 환자와 같은 아주 다양한 적응증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같이 이 빌리언 달러 사업의 주인공인 보툴리눔 톡신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전에 과연 치과 의사가 시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실제로 다양한 부위에 과연 치과 의사가 시술해도 되는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게 2016년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여러 치과 의사 협회와 여러 교수님들의 노고 끝에 이제 치과 의사가 보툴리눔 톡신을 얼굴 전반에 다 시행을 해도 된다라고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 이후로 아간면 성형재건외과 학회, 구강아간면외과 학회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 의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보툴리눔 톡신, 이 독소가 어떻게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톡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식 명칭이 아니고요. 상품명입니다. 성분은 보툴리눔 톡신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현기성 로드 쉐입 박테리아이고요. 얘네들이 어떤 포자를 형성을 하면서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 보툴리눔 톡신을 이제 처음 알게 된 거는 1817년에 독일의 그때 29세의 의병에 의해서 주스티누스 커널가 어떤 상한 소시지를 이제 상한 소시지에서 사람들이 배를 아파하는 걸 보고 이 독소를 처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897년 벨기에에서는 이제 집에서 가공한 햄을 먹고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자 이때 미생물 학자 에밀레가 이제 부검한 사람들의 시체에서 보니까 이 미생물이 검출이 된 거죠. 이때는 바실리스 보툴리누스라는 이제 독소였고요. 지금은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발견된 미생물은 한참 동안 좀 발전의 진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오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결국에는 앨런 스콧이라는 사람이 1978년에 안과 사시 치료제로 처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학회에 발표가 되었고 근데 사시 치료제로 쓰다 보니까 크루터스에 의해서 한 1982년에 이게 이 글라블러도 피는구나 하면서 이제 미용적인 목적까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의 이제 보톡스라는 제품이 나오게 되었죠. 보툴리눔 톡신은 8개의 세로타이프가 있지만 크게 항원의 종류로는 7가지로 A, B, C, D, E, F, G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A, B만이 어떤 미용적인 보툴리눔 톡신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톡신은 라이트 체인과 헤비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는 한 개의 다이서펄 반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때는 이제 이넥티브한 폴리펩타이드로 되어 있는데 이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깨지면서 헤비와 라이트 체인으로 분리하면서 액티브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툴리눔 톡신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근육의 수축은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해서 근육의 뉴로머스큘러 정션에 있는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바인딩을 해서 생깁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이런 프리시냅틱한 콜리네르직한 신경 말단에 있는 아세틸콜린에 붙어있는 스네일 단백질을 파괴를 해서 이런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서 결과적으로 근육의 수축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육을 마비시키는 기전 외에도 또 통증을 줄이는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peripheral 또는 central sensitization에는 다양한 substance P나 글루타민과 같은 neurotransmitter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어서 결국에는 어떤 방출을 막아서 inflammatory pain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톡스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intramuscular injection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후에는 효과를 보이고 1에서 2주 후에 주름의 최대 효과를 보입니다. 턱 부피를 줄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데 한 3개월의 최대 효과를 보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6개월까지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긴 하나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처음 맞고 나서 효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맞으면 또 처음 맞을 때보다 지속 효과와 6개월 이후에 최대 효과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3회째 추가로 맞았을 때는 또 지속 효과와 6개월 이후에 최대 효과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sustained effect라고 얘기합니다. 보툴리눔 톡신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A랑 B만 미용적으로 또 치료 쪽으로 사용이 되는데 타입 A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드문 경우는 B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B는 마이오블럭이 있는데 이는 A보다 통증이 심해서 사실 심리적인 것보다는 그 cervical dystonia 환자에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툴리눔 톡신 A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사용하는 스트랜드도 조금씩 다르고요. 안정화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제오민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이 지금까지 아는 보툴리눔 톡신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내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셉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보툴리눔 톡신에 어떻게 얼굴에 적용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모든 부위를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나오는 내용은 연세대학교 김희진 교수님께서 저술한 책,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다양한 엑스퍼트 미팅에서 나온 컨센서스를 리뷰한 논문 중심으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톡신을 희석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00유닛의 톡신을 1에서 10ml의 식염수와 섞습니다. 희석을 많이 할수록 톡신의 다이퓨전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가, 미간, 이마같이 약이 퍼지면 좀 합병증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희석을 조금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 1에서 2ml.
그리고 어깨나 종아리와 같은 경우에는 큰 근육이기 때문에 조금 더 퍼져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4에서 6mm 정도로 조금 희석을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럼 치과에서 많이 하는 저작근 보톡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심미적인 이유 때문에 흔히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권에서 특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 톡신 주사법입니다. 이때 톡신을 주입할 때는 카일리온에서 트레게스 또는 이어로베에서 선을 그어서 그의 이제 하방 부분, 요근 부위에 이제 톡신을 넣으면 되고요. 이때 3포인트나 4포인트 정도를 잡아서 안전하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전방 경계는 이제 마스터 근육을 잘 촉지를 하셔야 너무 전방으로 넣게 되면 이제 볼 꺼짐의 합병증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모양을 아나토미를 잘 숙지를 하시고 주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후에 이제 턱이 마스터가 좀 작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톡신을 처음 주입하시는 분들은 초음파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초음파의 장점은 실시간으로 구조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된 근육뿐만 아니라 근육의 수축 등 같은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주변의 구조물들을 보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혈관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안전하게 주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부분에 넣었을 때는 superficial과 deep masseter layer 사이에는 DIT, Deep Inferior Tendon이라는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물에 의해서 Paradoxical Masseteric Bulging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씹을 때마다 볼이 볼록볼록 사탕 문 것처럼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Dual Layer, 그러니까 Superficial이랑 Deep하게 주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음파상에서는 이제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대들이 있는데 이게 하이퍼 에코익하게 나타나게 되고 또 DIT 같은 것들이 관찰이 되면 이것들을 하나는 얕게 하나는 깊게 주입하시는 게 이런 paradoxical masseteric bulging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심미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측두근인데요. 물론 측두근에는 이갈이나 턱관절 질환자 클렌칭, 두통 있는 환자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쪽이 내가 좀 튀어나와 보여서 얼굴이 커져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측두근이 비대한 사람에게는 한 10에서 20 유닛 정도의 보톡스를 한 3에서 5포인트 정도로 잡아서 주입을 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 측두근은 fan shape이고요. 아래쪽에는 텐던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한 손가락, 엄지손가락 높이 정도로 이 텐던이 존재하기 때문에 톡신을 주입했을 때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게 팬 쉐입으로 넣으시면 효과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temporal 부분에는 superficial temporal artery와 middle temporal vein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middle temporal vein은 보톡스 넣을 때 잘 접하지 않는 좀 하방 쪽에 있어서 신경을 굳이 쓰진 않으셔도 되고 또 superficial temporal artery는 되게 촉지가 가능한 부분이 아테리입니다. 그 눈썹에서 한 2cm 정도 올라간 위치에서 촉지가 가능하고요. 이걸 확인을 하시고 이제 안전하게 주입을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superficial temporal artery는 아니고요. 이렇게 도플러 모드로 초음파를 보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맥박성을 갖고 뛰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common carotid artery와 bifurcation 부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톡신을 주입을 하게 되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건 제가 한번 맞아봤어요. 맞아봤더니 이제 수술 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마스터 부분이랑 템포럴 부분에 맞았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고 한 2주도 조금 뭔가 피부 톤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약간 이제 힘도 좀 많이 빠지고 이제 좀 근육이 좀 부드러워지고 씹는 게 조금 힘들었고요. 2달 후에 됐을 때는 조금 더 이제 턱이 슬림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달 됐을 때는 최대 효과를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머슬에 하이퍼트로피가 있는 경우에는 마스터 머슬에 이제 보톡스를 보툴리눔 톡신을 주입할 수가 있지만 또 이
저작근의 문제가 아닌 파로티드 글랜드가 이하선이 크기 때문에 얼굴이 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하선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하선은 마스럴 머슬 위에 놓여 있고 초음파 상에서도 굉장히 친밀한 조직으로 보이고 하이퍼에코익한 띠가 존재하는 마스럴 머슬은 와는 구별이 가능합니다. 네, 초음파 상에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호모제너스한 하이퍼에코익한 이미지를 보입니다. 파로티드 글랜드 내에는 이제 까맣게 림프노이드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신은 거미 스마일을 치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거미 스마일은 웃을 때 잇몸이 과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거미 스마일에 작용하는 근육들은 levator labii superioris alacranazi muscle, levator labii superioris muscle이랑 zygomaticus minor muscle 이 세 가지가 이제 하이퍼액티브해서 생기게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코 옆에 이제 LLSAN 이 근육 하나만을 이제 타겟팅했었는데요. 그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콧볼에서 한 1cm 정도 옆에 주입을 하게 되면 이제 levator labii superioris랑 이제 알라크레 머슬이랑 이 세 가지 머슬이 타겟팅이 돼가지고 이제 입술이 올라가지 않는 거미 스마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 포인트는 연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이기준 교수님, 김희진 교수님, 김성택 교수님 팀에 의해서 이 이름이 붙여지게 됐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사용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거미 스마일을 치료하는 굉장히 쉽게 됐죠. 이거는 이제 시술 전 2mm 이상 정도 잇몸이 보이는데 그 2mm 이상이 됐을 때는 좀 비심미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치료 후에는 이제 심미적인 기준 1mm 이내로 잇몸이 보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환자들을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아마 미간, 이마의 주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마의 주름은 procerus muscle와 corrugator supercilii 근육의 기시부에 이 두 가지 근육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이 주름이 부분에서 10에서 16유닛 정도를 주입을 하게 되면 5포인트에서 3포인트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주입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미간을 찌푸릴 수 없고 화를 낼 수 없는 그런 분이 되겠죠. 그래서 초음파 상에서는 이제 근육들을 위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전후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낼 수 없는 그런 이제 환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자갈턱입니다. 자갈턱이 생기는 이유는 이 멘탈리스 머슬의 긴장에 의해서인데요. 멘탈리스 머슬은 이제 춘에서 유일하게 이 긴장을 하는 근육입니다. 턱 정중면에서 한 1cm 외측으로 해서 이제 2포인트를 한 총 8에서 10유닛 정도 넣게 되면 이제 여기 찌글거리는 턱을 좀 필 수가 있고요. 그럼 인상도 좋아지고 또 우리가 너무 이제 덴처 같은데 긴장도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이제 근육을 풀어주면서 조금 더 이제 편안한 덴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너무 외측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 DLI에 마비가 돼서 음식물이 이제 좀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정중부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초음파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메탈리스 머슬이 이제 맨디블과 위치해서 이렇게 있고요. 또 카드바에서도 이제 이렇게 전치부 하방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툴린 톡신과 관련된 합병증은 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시간이 또 지나면서 사라지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어떤 국소적인 에데마나 페인, 일시적인 넘니스,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주변 근육에 원치 않는 마비가 있게 되면 환자의 컴플레인이 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구의 근육 마비로서는 안검 하순 같은 것들, 눈썹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눈 뜨는 게 어렵거나 또 어떤 미소의 비대칭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보톡스의 내성입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순수활성 톡신, 복합 단백질 그리고 비활성화 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복합 단백질과 비활성화 톡신에 항체가 생기면서 보톡스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항체가 형성되는 가장 큰 원인은 한 번에 200유닛 이상을 과량을 주입하거나 한 달 이내에 여러 번의 추가 주입을 받았을 때라고 합니다. 또 시술 전후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술 일주일 전부터 금주,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또 아스피린이나 엔세이드와 같은 진통제 복용을 좀 중지를 하는 거를 말씀을 하셔야 출혈이나 멍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술 후에 다른 부위로 보톡스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24시간 동안 문지르거나 또 사우나, 목욕 같은 거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요, 저희가 매년 아간면 성형재건외과 학회와 구강아간면외과 학회에서 보톡스, 필러, 또 수술적인 미용, 수식에 대해서 연소회가 열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열리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보툴리눔 톡스는 치료용, 심미용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를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시고요.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부학을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부학은 동양과 서양이 모두 다르고 주입하는 부위와 양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주입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톡신을 주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시길 치과에서는 우리는 맨날 주사를 많이 넣어요. 매일 블록 마취, 로컬 마취 하기 때문에 주사에 능숙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